자, 77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주택인데요. 국민주택 이 국민주택은 정의가 시험에서 몇 번 나왔는데, 이번에 혹시라도 나온다고 제가 고민해 본 게 뭐가 나올 것 같냐면, 이 분류를 할 때, 일단 국가, 지자체, 주공, 지공, 요게 건설하는 주택 요 단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할 때 국가, 지자체, 재정, 기금 요 두 개가 일단 분류가 나와야 돼. 국가, 지자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나 얘네들이 직접 건설했거나 재정이나 기금 요 단어가 나온 상태에서 그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잖아요. 여기서 으로서라는 뜻은 이들이 건설했는데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 충족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앞에 나온 단어가 있으면서 규모가 안 맞으면 국민주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건설한 걸로 국민주택 규모, 국가 지자체가 재정으로 했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나와야지 그 뒤에 국민주택 규모란 이하란 말이 없으면 그 지문의 정의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자금에 따른 분류기 때문에 누가 지었습니까? 민간이 지었습니까? 뭐 공공이 지었습니까?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었는데 국가 돈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규모가 얼마냐? 85 이하냐? 이게 아니에요. 국가 돈으로 지었는데 85 이하로 지어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 구분 관련된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아니면 다 뭐라고 그러죠? 민영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됐고 그 다음에 78번은 이게 8도 21 그리고 국가대표 고자철이라고 그랬죠. 걔가 한 바퀴 도는데 전국 8도 20일 걸린댔잖아. 이거는 이제 별개 단지로 보는 건데 각각 별개 주택 단지로 본다라는 뜻은 고속도로 예를 들어서 국도를 포함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그리고 이제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8m의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됐다 그러면 20m 이상이 아니니까 별개 단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0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되면 별개 단지로 보겠지. 8도니까 8m 이상이니까 그런 형태의 지문으로 나오니까 그런 거 안 틀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79번 보시면 79번은 기존 주택을 허가받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여야 된다. 이건 뭐냐면 기존 주택을 허가받아 이게 세대 구분형을 여기서 주어를 보면 새로 짓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주택이 있었는데 다시 짓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기존의 주택을 지었는데 이거는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한 달 더 늘린다는 뜻이죠. 새로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이건 항상 기존에 있던 것보다 하나 더 늘리는 거니까 꼭 숫자가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라는 단어가 꼭 나와야 돼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두 세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이 사무실인데 우리 미스터홈즈라고 아세요? 미스터홈즈 아세요? 미스터홈즈가 관리하는 우리 주택인데 삼성동 선정릉이에요. 선정릉에 저희 2층에 사무실이 법인 본사가 있고 위에 이제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 오피스텔에 이제 68채가 있어요. 그 오피스텔인데 여기 보여주는 집 같은 그런 집이에요. 나중에 자격증 따고 오시면 여기 뭐라 그러지? 중개 교육도 하고요. 실무 교육도 해요. 빌려주는 그곳인데 여기 잠깐 촬영한다고 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자격증 따고 나서 우리 사무실 한번 놀러 오세요. 구해점주 아니고 미스터홈즈라고. 구해점주 아니고 미스터홈즈니까 구해점주가 우리 따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미스터홈즈 사무실 한번 치시면 그 안쪽에
보여주는 집 같은 데 있거든요. 가끔가다 여기서도 자고 하니까 한번 오세요. 공부해야지.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기. 그래가지고 지금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이거 촬영한다고 올라온 거예요. 요 79번은 나올 수 있는 게, 기존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처음에 지을 때가 있고, 지어져 있는 거를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거 있어요. 이건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기존 세대에서 포함하여 2세대 이하에 된다는데, 이걸 3세대로 바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 구분이 됐을 때 공간마다 이게 독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해야 되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여기서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이 동 자체의 3분의 1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구조 화재 소방 피해나 안전 관계 법령에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이거는 처음 질 때가 아니라 기존에 지어져 있던 걸 리모델링 할 때. 그러니까 이건 기준을 갖고 틀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 세대 포함하여 한 세대를 더 둘 수 있다. 그리고 구분이 돼야 되니까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이 있어야 된다. 전체 세대 수의 10분의 1. 이 동 하나에서는 3분의 1 넘지 못한다. 이렇게. 80번. 원룸형 주택은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자, 여기서 실로 끝났어요. 왜? 원룸형은 방이 하나거든. 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하나 공간이 나와야 돼요. 대신에 3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투룸도 가능한 거지. 그래서 30 이상일 때는 2개 공간도 가능하다. 그리고 얘는 만이지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 하고요. 지하에 설치하지 않고요. 300세대 미만인데 도시적 안에만 져야 되고 최대는 50제곱미터까지 질 수 있다. 자, 81번. 지방공사가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 지방공사는 주어가 미더잖아요. 미더니까 등록하지 않고도 된다. 국가 등의 공공사업 주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등록해야 된다라고 자꾸 출제됐던 거고요. 82번. 사업계획 승인 얻은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대지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매도 청구 조건에 내가 대지 확보를 80% 이상 확보를 했고 3월 이상 협의를 했는데 성립이 안 됐어. 그럼 지구단위 지정되고 10년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정당 보상이니까 뭐가 기준이죠? 시가 기준인데, 요게 95% 이상이 됐을 때에는 그때 어떻게? 모든 소유자라는 거. 이건 퍼센트 기억하셔야 되고. 83번 가볼게요. 여기 연간 27세대면은 연간 20만이에요. 연간 20만이면 요거 연립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기준은 연간 20만. 그리고 등록 기준 할 때는 그래도 자본금은 3억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문기술자 1인과 사무실은 그냥 사무장비만 확보할 수 있으면 된다. 요건 갖추면 된다. 그리고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얻은 사업 시행하는 주택 건설 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요 날짜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사업 주체잖아요. 그럼 여기는 입주자 모집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날부터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그 땅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등기를 해서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요게 날짜가 조합일 때, 가로 셋째 줄에 조합일 때에는 이미 입주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라는 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좀 정리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요 60일까지라는 기간을 옛날에 90일로도 냈었고요. 6개월이라고도 냈었어요. 그래서 60일까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동의 없이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위반하면 당연 무효고, 그리고 부기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당시에는 대지가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는 거고, 주택은 뭘 해야지 태어나죠? 보존 등기. 그래서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85번. 국장 사업 주체는
지위 전매 금지 위반을 했어. 만약에 딱지 매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증서나 쥐를 만약에 양도했다.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어? 그러면 그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 지위를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 공급 계약 있죠?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취소할 수 있다란 말은 취소하여한다가 아니잖아요. 주택법에서는 하여한다가 없어요. 그 강행 규정이 없다라는 거 그냥 아셔도 돼. 예. 그냥 다 주택법 할 수 있다구나 이렇게 하셔도 돼. 예. 그럼 여기서 위무 개치가 뭐야? 주인은 무효, 계약은 취소. 딱지 매매하면 지위는 무효시키고 계약은 취소. 위무 개치. 계약은 취소. 개치. 그리고 3년 3천 먹고요. 환매하고 퇴거 명령하고 10년 동안 자격 제한 없어집니다. 됐어요? 됐고. 그다음 86번. 여기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도 있고요. 티귿자 들어가면 시도의사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도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는 그냥 막 지정하면 안 되니까 국장하고 협의하여 지정하는데 얘는 철저하게 분양권을 규제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 금지인데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냐?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건 등기할 때까지거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할 때까지지만 5년은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참고에 있는 요 3개는 지문을 좀 봐두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전매 제한 기간은 주로 언제부터 다 통일되어 있냐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 선정된 날 이 날짜 기억하시고 주택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제외한 전매 제한 기간이 둘 이상일 경우에 죄송합니다. 목에 살이 걸렸어. 사리가 뭔지 알아요? 사리? 그 투기과열지구 제외한 전매 제한 기간이 만약 2개 이상이 있다 그러면 뭐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3년짜리하고 5년짜리가 있으면 긴 거 적용하게 돼요. 긴 거. 가장 기간이 긴 거 전매 제한 적용한다. 조정 대상 지역의 위축 지역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 요거는 위축 지역이잖아. 위축 지역일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짧은 전매 기간 적용합니다. 위축 지역일 때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등기할 때까지인데 5년 초과할 수는 없다. 초과하면 5년이다. 이렇게. 87번. 토지 소유자와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 공동으로 하잖아. 그럼 등록한 사람이랑 같이 하는데 등록을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고용자는요, 어쩔 수 없어. 왜 고용하는 회사가 건설 사업도 같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업자랑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되고 요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도 되고 단독으로도 되고. 88번. 요거 88번은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요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일단 조합원이 좀 모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50% 내가 모집하고 싶어요. 그러면 50% 이상의 사용 권한을 일단 확보를 하고 신고에게 신고한 후에 공개 모집합니다. 자, 50%가 일단 사용 권한이 돼 있어야 공개 모집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사망, 자격상실, 탈퇴, 충원을 하려고 미달된 조합은 재모집한다? 그때는 신고 안 하고 선착순 모집이 돼요. 요 지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89번 신설조문이에요. 89번 신설조문인데.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가 딱 되면 2년, 수리가 되면 2년이 될 때까지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가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흐지부지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라 그럼 신청자들 전원 모여서 할지 말지 종결 여부를 결정해다가 이게 신설이 된 거야. 하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90번. 자,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의 예정세대수가 만약에 500세대다. 그러면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 돼. 만약에 400세대다? 그럼 200명이. 그게 최소 20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다 리모델링 그러지 않겠죠?
1번, 쌍가로 1번. 자, 지역주택조합은 80% 이상의 사용승낙서에다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도 있어야 돼요. 소유권. 소유권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15%.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증명서를 첨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단,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있어도 85 이하 한 채. 그리고 6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쌍가로 2번도 조건이 80% 이상 사용승낙서와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조건은 똑같은데 여기서 CF에 신고로 가능하다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현관편 하죠. 국민주택을 공급. 국민주택 공급만 받는다는 얘기는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집이 없어야 돼요. 집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한한다. 요거 하나 기억해야지. 무주택자에 한한한다. 됐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요. 시군구역도 당연히 인가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3분의 2. 전체 동할 때는 그 전체 구분 소유자의 각 3분의 2. 그리고 각 동별 의결. 각 동일 때는 과반수 얻어야죠. 됐어요. 그 다음에 91번. 주택법령상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공공택지에서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도생은 만이지라고 적용 안 한다라는 거. 그래서 안 받는 거 3개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래서 제외되는 3가지는 도생,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심의 의결 거친 거, 관광특구에서 공동주택인데 딱 없다. 50층 이상. 50층 이상이거나 여기는 3m 1층으로 문댔죠. 그래서 3, 5, 15, 150m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92번. 거기 주택상환 사채는 김영식 증권으로 합니다. 무슨 식이에요? 김영식. 그리고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일단 원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 왜? 김영이니까. 그리고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도 기록해야지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사채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 즉 대항력하고 대항 요건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내 겁니다. 난 내 거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돈 달라고 해도 나 돈 안 줘. 전세 못 빼줘.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요거 사채는 회사채이기 때문에 상법 주장하는 거고, 여기는 숫자가 다 3년 300 나오는데 자본금만 5억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본금만 얼마? 와! 그리고 숫자는 3으로 찍되, 발행자는 회사니까 LH하고 어디만? 등록업자. 누구 못 믿어요? 등록업자. 등록업자 나도 못 믿으니까 지급보증 받아와라. 이랬던 거죠. 지급보증 받아라. 자, 93번. 어느새 다 끝났네요. 주택법에서 벌칙이 3년 3천짜리가 5개가 있는데 요거 제외하고 대부분 17개인가가 2년 2천이에요. 3년 3천짜리는 좀 기억하고 가셔야 돼. 그래서 여기 3년 3천짜리 3년 이하의 징역 3천에 우리 조합이 할 업무를 대행하게 했던 조합이나 구성원들이나 또 대행한 자, 대행한 놈, 그리고 조합원의 주택을 지위를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 딱지 매매한 자, 전매, 딱지,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이 인가 전에 시공자 선정했다. 그리고 경제 입찰로 해야 되는데 경제 입찰 안 하고 시공자 선정했다. 그러면 요 5가지. 대행, 전매 딱지, 시공자 미리 선정, 경제 입찰로 안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3년 3천이고 요거 아니면 모르겠다 그러면 다 2년 2천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94번 농지 나왔습니다. 농지. 자,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법적 지목 불문하고 실제의 농작물의 경작지, 단열성 식물 재배지 이용됐다. 그럼 당연히 농지인데 초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만약에 지목이 아닌데 3년 미만이다. 임야인데 산지 전용 안 받고 단열성 재배했다. 초지다. 이거는 농지 아니라는 거 요 3가지 꼭 기억하시고. 95번. 너 직업이 뭐니? 저 농업인인데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단열생 식물 재배했다. 90일 이상을 1년 중에 농업에 종사했다.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들어가는 거 1000, 90, 330, 120, 120. 1090, 330, 120, 120이죠.
됐고, 1090, 330, 120, 120. 이거 기억하셔야지. 요거는 투텐 백션 10군. 요거는, 농업인에 해당한다는 거니까, 1000, 땅 1000, 91, 비닐업 330, 그리고 축산업 121, 그리고 연간 얼마요? 연간 110만원. 그리고 대가리 큰 거 2마리, 10마리, 중간 이거 10마리, 작은 거 100마리, 그리고 가금류는 1000마리, 그리고 꿀벌 10꿀. 96번. 농업 경영계획서 외에 농지증 신청서를 보존기간 있죠? 신청서를 보존기간은 몇 년으로? 10년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 보존기간 몇 년? 10년. 됐고. 97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경자 유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경영에 종사하지 않아도,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우리 체험 영농이라는 건 농업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농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 1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해줬어. 그러면 종사하지 않아도 취득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경자 유전의 원칙에 뭐요? 예외다라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체약허신 1500 영공이라고 됐죠. 자, 여기 체약허신 1500 영공할 때 농지증은 발급을 받아야 되나,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체약허신 1500 영공. 체하면 되게 팍 치면, 받으래. 농지증 받으라 그랬어요. 받아야 되는데 뭐는 작성 안 한댔죠? 경영계획서는 작성 안 한댔지. 예. 됐고. 98번. 대리용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 임차권을 가진 자에 예고한 다음에 그 10일 안에 이의 신청하고 7일 안에 통보하겠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됐고. 대리용작 기간은 항상 기억할게. 3일 그러면 안 돼요. 3년 그러면 안 돼. 뭐요? 요거. 따로 정함이 없는 한 3년이라고 꼭 해야 되고, 수확량의 10%를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요 쌀 한 가마를 2다리로 갖다 줘라 기억해야 돼요. 쌀 한 가마를 2다리로 갖다, 2다리로 2개월 내. 그리고 대리용작 지정은 시군구가 농업인이나 법인을 우선적으로 하되 차순위로 학교나 생산자 단체를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요. 됐고.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해요? 그럼 녹간농자를 대상으로 하되 특별시의 녹지는 안 돼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농장 승인 얻어져야 한다. 기억하시고. 됐고. 여기 10번, 100번 가시면 마지막 질문인데, 질병 징집 취약의 경우 선거로 공작을 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공직에 취임했다. 교도소, 구치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농업법인이 청산 중이다. 농지전 허가를 받아서 인허가 의제되는 사유라서 신고를 해서 농지전 목적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차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은 원래 몇 년 이상인데 3년 이상인데 다년생 식물의 경우는 몇 년 말하는 거죠? 몇 년? 5년을 말한다. 다년생 식물 몇 글자예요? 몇 글자? 5글자. 몇 년? 5년. 그래서 그 머릿속에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다년생 식물 기억해두시고, 제가 그 법제처에 가면 최근에 개정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 하나 드리고 갈게요. 자, 법제처 가시면은 우리 시험이 29일인데, 자, 최근에 아까 질문하신 분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 그러면 시군면은 장은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 10년간 보존하는 거예요. 10년 보존하는 거고, 농업경영계획서 외에 농지증서류 보존기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을 보면, 그 대통령령에서도 뭐라고 써있냐면, 그 농업경영계획서 외에 농지증명 신청서류들도 10년으로 한다 해서 다 10년이에요.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도 10년, 농업경영계획서 외에도 10년, 다 10년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려주려고 써놓은 거예요. 농업경영계획서도 몇 년이고 10년. 외에 농지증 신청서류 보존기간도 10년. 그 다 10년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 보는 당일날, 토요일날, 저도 이제, 그, 시험장에 잠깐 응원하러 갈 건데, 그날 아침에, 여러분, 뭐, 할 일 없으면, 밴드에다 제가
좀 봐야 될 거 있으면은 그냥 요거라도 한번 보세요라고 제가 밴드에 뭐 올려놓을 테니까 컴퓨터 뭐 못 치면 밴드에서 이제 문제라도 한두 개씩 좀 보고 시험장 가시고,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뭐 컨디션 조절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잠 잘 주무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좀 유의해야 될 것들은 그냥 건강 유지 잘 해야 되고, 지금 뭐 새로운 걸 공부한다고 해서 뭐 나오지 않습니다. 봤던 지문들 해야 다 이거 봤던 지문인데 옳은 지문으로만 좀 바꾼 거기 때문에 건강 유지 정말 잘 하시고, 내가 아는 거 안 틀리게끔 기도하시고, 새로운 거 잘 찍게 해서 맞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또 있다면 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끝나고 나서 합격자 모임에서,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다시 한번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자리에서 미스터 홈즈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중개사무소 차리셔서 또 만날 일이 있을 거니까. 저는 사전교육도 하거든요. 연수교육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그날까지는 다시 또 볼 날이 있을 거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합격